MySQL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 등 웹 개발에 널리 이용이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MySQL에 접속해 볼 텐데요. 서버를 직접 설치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웹 호스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먼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uTTY는 SSH라든지 여기에 나오죠. 또는 텔넷 등에 접속하기 위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서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처럼 그냥 다음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 이렇게 putty.exe를 실행하셔서 접속할 서버의 정보 등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편리하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네임에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명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IP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속 타입을 선택하시고 오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처럼 로그인을 받는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가 창의 크기라든지 폰트의 크기 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접속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네임과 연결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윈도우즈의 어피어런스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폰트를 많이 변경하겠죠. 그리고 컬러 등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한 부분 자체를 내가 원하는 특정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study.rgo.co.kr로 세이브를 해두면 나중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클릭해서 로드를 시켜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하는 곳은 호스팅된 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보시는 My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u는 사용자 계정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p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접속이 된 모습이고요. MySQL이 무료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고 있고요. 수십억 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도 처리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웹 호스팅을 받은 상태이고요. 환경의 OS를 확인해 보면 uname-a를 사용하면 되죠. 커널로서 리눅스가 깔려 있네요. 리눅스 2.6 버전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배포판의 버전을 알기 위해서 can 명령을 입력해 보면 CentOS 릴리즈 5.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CentOS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레드햇 계열의 안정적인 리눅스 배포판 버전이고요.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MySQL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ySQL 다시 대문자 V를 통해서 버전을 확인해 보면 MySQL 5.1 버전이네요. 다음으로 호스팅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VMware와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곳에 CentOS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CentOS 7을 설치한 상태이고요.
버전 확인을 해보시면 센토스 버전 7.1이라고 되어 있죠. MySQL도 확인해 볼까요? MySQL 5.6이고요. 이렇게 최신의 버전 중에서 가장 안정된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MySQL을 익히고 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MySQL 계정을 설정하려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p 옵션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루트의 패스워드는 설정해 주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면 접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보안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사용자 계정 myRGO와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create us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실행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성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ant 명령인데요. Samp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grant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SampDB를 생성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서버가 동작하는 호스트에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호스트에서 MySQL 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로컬 호스트 자리에 작업하게 될 컴퓨터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란트까지 마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였습니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MySQ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MySQL 프로그램 뒤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옵션에는 -h, -p, -u가 올 수 있습니다. h는 호스트네임을 쓸 때 쓰는 옵션이고요. -po와 u는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네임은 MySQL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를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MySQL이 실행 중인 컴퓨터가 동일하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u 유저네임인데요. MySQL 사용자 이름으로서 만약에 유닉스를 사용하는 중인데 MySQL의 사용자 이름이 유닉스의 로그인 이름과 동일하다면 여기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는 패스워드이죠. 그러면 값을 넣어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MyRGO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p 옵션 때문에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가 뜨는 것이고요. 우리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MySQL에 접속이 되죠. 접속 과정에서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화면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MySQL 비밀번호는 -u 옵션처럼 명령 라인을 한 줄로 쓰지 말고 이렇게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패스워드까지 명령 라인에 한 줄로 써준다면 다음처럼 -p 다음에 붙여서 쓸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공백 없이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보안상 아주 위험하겠죠. 이러한 명령 라인들은 모두 로그라든지 특정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기록들을 해커가 읽는다면 접속해서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을 보시면 MySQL 뒤에 -h 옵션을 사용하고 있죠. 호스트명을 명시해야 될 경우에 -h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패스워드인 -p 옵션만 공백 없이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을 두든지 아니면 붙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 명령을 가장 간단하게 쓴다면 다음처럼 -p, -u 뒤에 바로 id를 써주면 되겠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 스페이스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네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왔던 exit, 그리고 퀵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슬래시/q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외워서 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버에 연결이 되고 나서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질의문을 작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MySQL에게 구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질의문을 입력하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MySQL이, 즉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MySQL이 서버로 질의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것을 처리한 뒤에 MySQL 프로그램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의문을 작성할 때 세미콜론 대신에 역슬래시/g, 이때 g는 고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역슬래시/g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질의문 제일 끝에 역슬래시 대문자 g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우리가 쿼리한 각 값들을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죠. 짧은 출력 라인을 생성할 때는 역슬래시/g가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라인이 너무 길어서 한 라인을 넘어가게 될 때 역슬래시/g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MySQL에서는 한 라인에 모든 명령을 다 안 써도 됩니다. 다음처럼 여러 라인에 걸쳐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질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버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라인에 걸쳐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 할 때는 역슬래시/c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구문 종료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한 라인에 여러 구문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부터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명은 SampDB가 되겠고요.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lect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현재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use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mpdb라고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sempdb가 됐죠. 내가 이제 sempdb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 항상 sempdb를 사용한다면 MySQL에 로그인을 할 때부터 뒤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로그인을 하게 될 때 MySQL -p -u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유저를 쓰고요. 다음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select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 보면 기본적으로 sempdb로 접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테이블을 만들 차례인데요. create table 다음에 원하는 테이블명 그리고 칼럼들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칼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인덱스가 있다면 인덱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president라는 테이블이죠. 여기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인 역사 연구회 데이터를 위한 테이블 2개를 먼저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담을 것이고요. 칼럼으로 last name을 기술해 주었고 다음은 first name이라는 칼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칼럼들을 추가해서 create table 문장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쿼리를 만들어 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create table에 대해 기술한 쿼리 자체를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ntOS에서는 디렉토리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디렉토리 중에서 sempdb txt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에 대한 쿼리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들 프레지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SQL 문장을 보면 7개의 칼럼을 가진 테이블이죠. create table president 그리고 각 칼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작성된 쿼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MySQL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꺽쇠 뒤에 쿼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쿼리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전 창으로 돌아가서 역/c로 취소를 하고요. 실제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tables 프레지던트가 생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레지던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구문을 보시면 칼럼의 이름이 나오고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몇 가지 칼럼 속성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버차 타입과 데이터 타입 두 가지가 사용되었죠. 베리어블 캐릭터 그리고 괄호에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데 최대 n개까지 허용되는 가변 길이 문자 값을 담는 칼럼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저장할 값의 길이를 미리 예상해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state, 주의 경우에는 두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다음 date는 날짜를 취급하는 타입인데요. MySQL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ccyy-mm-dd인데요.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해당 세기 내의 연도, 다음 월, 일이죠. 다음 낱널과 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칼럼은 값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낱널이고 널 값을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칼럼, 서픽스, 전미사, 영어 이름을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데스 같은 경우에는 널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테이블인 멤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리 작성되어 있는 create 테이블 멤버 구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속성이 더 많죠. 멤버 테이블은 역사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이름에 대한 정보는 앞에서 봤던 프레지던트와 유사하죠. last name, first name, suffix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멤버 아이디가 있습니다. 멤버 아이디는 처음 회원 자격이 부여될 때 각 회원에게 할당되는 고유의 값이 되겠고요. 다음 expiration, 회원의 유효기간, 그리고 이메일 등의 주소,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멤버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underbar member.sql로 변경을 하고 실행해 줍니다. 이 멤버 테이블을 보시면 유독 멤버 언더바 id 칼럼이 눈에 띄죠. 뒷부분에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은데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추가될 때마다 MySQL이 자동으로 고유 번호를 생성해 주게 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int부터 보게 되면 int는 해당 칼럼이 정수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unsigned가 있는데요. unsigned는 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고요. nul은 해당 칼럼에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id 번호가 없는 회원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속성이 되겠고요. 다음 auto increment는 MySQL의 특별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칼럼이 연속적인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 새로운 멤버 테이블 행을 생성하게 될 때 멤버 아이디의 값을 입력하지 않거나 너를 입력한다면 MySQL은 자동으로 다음 순서의 숫자를 생성해서 해당 칼럼, 즉 멤버 아이디가 되겠죠. 여기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MySQL이 자동으로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회원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프라이머리 키 절이 나오죠. 프라이머리 키 절에서는 멤버 아이디가 이 테이블의 기본 키라는 것, 고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멤버 아이디 칼럼을 인덱스로 생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낱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MySQL이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두 개가 생성된 모습을 MySQ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escribe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describe 다음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be는 테이블 내의 컬럼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때라든지 데이터 타입 또는 칼럼의 길이 등을 알고 싶을 때, 그리고 MySQL이 테이블 행에 칼럼을 저장하는 순서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insert라든지 load data라는 구문을 사용할 때 디폴트 칼럼 순서대로 값을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겠고요. describe의 약자로서 DESC만 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plain president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처럼 show columns from president 구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olumns 대신에 fields를 써도 마찬가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show fields 또는 show columns from table 이 구문을 사용했을 때는 like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ke %name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칼럼 이름이 name으로 끝나는 것,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죠. 퍼센트가 앞에 있는 어떠한 문구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name으로 끝나는 칼럼만 조회를 해줍니다.
describe로 동일하게 구현을 하려면 이번에는 describe president 다음에 %name 이렇게 문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show columns 사이에 풀이 들어가 있죠. show pull columns from president 조회를 해볼까요?